네,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RS 바인딩에 관련하여 발표를 이제 맡게 된 하동현입니다. 최근 앱 화면을 보면 한 화면에 다양한 UI가 존재하며 각 UI에 대하여 복잡한 로직이 있습니다. 로직은 요구사항에 따라 쉽게 변하거나 복잡해질 수 있으며 복잡한 로직을 처리하다 보면 로직이 영식이 되어 일찍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RS 바인딩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 중복 코드 처리 및 UI 이벤트 조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손쉽게 해당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RS 바인딩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름은 이제 하동현이고 지금 현재 이제 힐링 페이퍼 회사에서 성향 견적 비교해주는 강남원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RX 자바, 아키텍처 그리고 코트링입니다. 이번 주에 다뤄볼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RX 바인딩 소개, RX 바인딩을 활용하여 복잡한 로직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리사이클러뷰 안에 있는 다중수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RX 바인딩 소개를 살펴보면 RX 바인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용하는 이유, 사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동 원리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RX 바인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X 바인딩에 대한 공식 설명을 보면 플랫폼 및 서포트 라이브러리의 안드로이드 UI 위젯을 위한 RX 자바 바인딩 API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찍 문서에서 설명이 되는데 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간단한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은 안드로이드 UI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옵저버블 형태로 바꿔주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경우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고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RX 바인딩을 이용하면 로그인 버튼의 클릭 이벤트가 옵저버블 형태로 바뀌고 그 변화된 옵저버블을 구독하여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해당 예시를 보고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왜 사용하지? 라는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RX 바인딩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이유에는 직관성, 선언성, 확장성, 복합성, 변화성 총 5가지가 있습니다. RX 바인딩은 아까 잠깐 설명했다시피 RX 자바 바인딩 API라고 했습니다. RX 바인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RX 자바를 사용하는 이유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5가지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공유했던 발표 자료 링크 안에는 이제 그 5가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꼭 발표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RX 바인딩을 왜 사용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한 페이지에 하나의 UI가 아닌 2가지 이상의 UI가 존재하는데 버튼, 에디트 텍스트 등의 듀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UI마다 이벤트를 등록해야 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면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중복된 코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앱 서비스에 로그인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로그인 페이지에서도 아이디 입력창, 비밀번호 입력창, 로그인 버튼 등 다양한 뷰가 존재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유효성에 맞지 않을 경우 에러 메시지 표시, 비밀번호 최소 8자리 이상 12자리 미만 유효성에 맞지 않을 경우 에러 메시지 표시. 해당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로그인 버튼의 클릭 리스너 안에 해당 유효성을 판별하면 로그인 ARP를 표출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어 며칠 뒤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서버 응답 시간이 늦어서 사용자가 버튼을 계속 클릭하네요. API 호출수가 많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막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바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전역 변수로 콜 로그인 API를 선언하고 클릭 중복 이벤트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튼 디폴트 색깔을 회색으로 해주시고 올바른 이메일을 입력하고 8자리 이상 12자리 미만의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버튼의 색깔을 바꿔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네 하고 이제 개발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보다시피 이제 사용자가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유효성에 맞는 데이터일 경우 버튼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메일 인풋, 패스워드 인풋의 에드 텍스트 체인지 리스너의 유효성을 이제 판별하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중복된 코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코드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우선 그 코드가 길어진 이유는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은 온 텍스트 체인지드 메서드이지만 텍스트 왓처 인터페이스는 세 가지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메서드를 구현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텍스트 왓처 인터페이스를 선속받아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고 공통된 로직 부분은 함수로 처리하면 코드의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비교했을 때 코드의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이메일을 입력했을 때 특정 시간이 지난 후 로그인 버튼을 활성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든 개발자들이 이제 겪는 고통이죠. 이벤트 처리가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처리할 경우 로직이 복잡해지고 코드가 중복되며 콜백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RX 바인딩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체인지스 클릭스 메서드를 사용하니 이벤트들이 옵저버블로 바뀌게 되어 총 3가지 이벤트를 머지하고 디바운스 오퍼레이터를 활용하니 여러 번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메일 서브스크라이브 부분에는 유효성에 따른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텍스트 체인지스가 동작하여 유효성에 따른 버튼 활성화 상태가 바뀌며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클릭스가 동작하여 이메일 비밀번호 유효성에 따라 에러 메시지 표출 또는 로그인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복잡한 로직을 마치 조립하듯이 합진이 코드가 간결해졌습니다. 이렇듯 안드로이드 UI 개수가 많아지고 로직이 복잡할수록 RX 바인딩의 힘은 더 발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RX 바인딩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RX 바인딩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빌드 그레이드의 디펜던시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해줍니다.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를 RX 바인딩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RX 뒤에 스태틱 클릭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파라미터의 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는 부분에는 로직을 추가하면 됩니다. RX 바인딩 코틀링 라이브를 이용하면 코틀링 인스텐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보다시피 RX 뷰 클래스를 호출할 필요 없이 바로 뷰에 이어서 클릭스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RX 바인딩을 이용하여 복잡한 로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X 바인딩 라이브를 이용하면 뷰들의 이벤트들이 옵저버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옵저버블 형태로 바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스 메서드를 보면 뷰 클릭 옵저버블 클래스에 뷰를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 클릭 옵저버블은 옵저버블을 직접 상속한 클래스입니다. 옵저버블을 직접 상속했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브 액션 추적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액션 함수 안을 보면 현재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이 메인 스레이드인지 확인하여 메인 스레이드일 경우 리스너 객체가 만들어지고 리스너의 생성자 파라미터로 뷰와 옵저버를 넘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클릭 옵저버블 클래스 안에 있는 리스너 클래스를 살펴보면 온 클릭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했으며 온 클릭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온 클릭 메서드를 살펴보면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생성자로 받았던 옵저버에게 이벤트 값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포스가 될 때는 뷰의 클릭 리스너를 해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까지 살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RX 바인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RX 바인딩을 활용하여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RX 바인딩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원리에서 메인 기능 중 하나인 상담 신청 페이지입니다.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이름, 연락처, 연락받을 시간대를 표시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휴대폰 국가 코드가 변경될 경우, 휴대폰 국가 코드 및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필수값이 입력되는 버튼 활성화. 대부분 앱의 이제 그 메인 서비스에는 이제 본인 인증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로직이 복잡하면 무사한 예외 사항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리액티브로 해결하지 않고 전역 변수를 이용하여 상태를 저장하거나 여러 개의 제어문을 사용할 경우 코드가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앞에 설명했던 요구사항을 다시 보면 공통적으로 무엇이 변경되었을 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뷰의 텍스트 값이 바뀌었을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다시피 뷰의 텍스트 값이 바뀌었을 때 로직을 처리하기 위하여 텍스트 왓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RS 바인딩의 텍스트 체인지스 메서드를 이용하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하기 앞서 텍스트 체인지스 메서드에 대하여 살펴보면 클래스 메서드와 동일하게 옵저버블을 생성한 텍스트 뷰 텍스트 옵저버블에게 텍스트 뷰를 넘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메서드를 구독하면 텍스트가 변할 때마다 옵저버에게 이벤트를 넘겨줍니다. 휴대폰 국가코드 입력창과 번호 입력창의 데이터 변함을 프레젠터에서 구독하기 위하여 액티비티에서 텍스트 체인지스를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프레젠터에서는 뷰에 선언된 텍스트 체인지스를 구독하여 로직 부분을 처리하면 됩니다. 휴대폰 국가코드 데이터 변함을 구독하여 로직을 처리하고 휴대폰 국가코드 데이터 및 번호 데이터 변함을 동시에 원할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벤트 스트림을 머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폰 컨트롤 코드 체인지스는 이제 휴대폰 국가코드를 구독하는 메서드이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폰 데이터 체인지스는 휴대폰 국가코드 및 번호를 구독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두 가지 메서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국가코드 데이터 변함을 구독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코드가 바뀔 때마다 휴대폰 번호를 초기화해줘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국가코드 및 번호 데이터 변함을 구독하는 부분에서는 인증번호 입력창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인증번호 입력창을 보이지 않는 로직을 추가하여 별도의 잔여 변수 없이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요구사항은 필수값을 만족해야 활성화되는 버튼이었는데 필수값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인 인증 데이터, SNS 인증 데이터, 연락받을 시간대입니다. 본인 인증 데이터 값이 변할 때 호출되도록 보다시피 이제 그 퍼블릭 서브젝트를 이용하여 서티피케이션 체인지스를 만들었습니다. 본인 인증이 변할 때 서티피케이션 체인지스의 옵저버에게 불리한 값을 전달했습니다. 프레젠터의 뷰의 스테이트 값이 변경되었을 때 로직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브스크라이브 뷰 스테이트라는 메서드를 만들었고 메서드 안에서는 SNS 인증 데이터 값이 변할 때 호출되는 SNS 데이터 체인지스 그리고 연락받을 시간대를 클릭할 때 호출되는 콜타임 버튼 스테이트 체인지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본인 인증이 변할 때 호출되는 서티파이드 체인지스 총 3가지의 이벤트 스트림을 서브스크라이브 데이터 체인지스 메서드 파라미터로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데이터 체인지스 메서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브 데이터 체인지스를 보게 되면은 3가지 이벤트 스트림을 머지하면서 볼 수 있는데 본인 인증 상태가 변할 때는 Certified Changes, SNS 데이터 변함은 SNS 데이터 Changes, 연락받을 시간대 데이터 변함은 콜타임 버튼 체인지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클릭하거나 등등 상단 신청 페이지에 있는 모든 이벤트들을 구독하여 실시간으로 하단 버튼의 활성화를 바꿔줍니다. 요약하자면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콜백으로 받아서 로직을 처리하는 것보다 각 뷰의 이벤트를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상황에 맞게 여러 개의 스트림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RX 바인딩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X 바인딩을 이용하면서 2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제 제추님이 이제 설명했었던 이제 그 구독 해제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생성된 옵저버는 뷰에 대해 강력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무한 스트링일 때 이제 액티비티가 종료된 경우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므로 디스포서블로 이제 감싸서 디스트로이 될 때 디스포스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옵저버블만 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서브스크라이브 폰 컨트롤 코드 체인지스 메서드와 서브스크라이브 폰 데이터 체인지스 메서드에서 폰 컨트롤 코드 체인지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쉐어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구독하는 부분에만 적용이 되므로 첫 번째 메서드의 서브스크라이브 부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러 뷰 안에 있는 가중큐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리사이클러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스 옵저버블 실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다 보면 하나의 페이지에 다양한 뷰가 있는 리사이클러 뷰를 개발할 때 있는데 리사이클러 뷰를 개발할 때 뷰의 재활용, 데이터 갱신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뷰 홀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클릭 이벤트들이 뷰 홀더마다 다르므로 이벤트를 처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사용자가 각 다른 뷰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필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버튼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버튼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어댑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 뷰 홀더에 세팅을 하고 사용자가 뷰마다 값을 입력했을 때 콜백 함수 안에 어댑터의 데이터를 갱신하고 버튼 뷰를 활성화시키는 로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각 뷰 홀더의 콜백마다 데이터 업데이트 및 뷰 업데이트 로직을 집어넣으면 추후 로직이 복잡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와 뷰 업데이트 로직을 분리하여 관리하면 의도가 단순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RX 바인딩 리사이클러 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까와 다르게 먼저 어댑터 데이터 변환을 구독하고 구독하는 부분에는 뷰 업데이트 로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각 뷰마다 값을 입력했을 경우 콜백 함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집어넣는다면 뷰 업데이트 로직과 데이터 업데이트 로직이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데이터 업데이트와 뷰 업데이트 로직이 분리되어 관리하기 편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했을 때 텍스트 체인지스 메서드가 있는데 RX 바인딩 리사이클러 뷰 라이브러리에 리사이클러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 옵저버블을 이용하면 텍스트 변함을 구독할 수 있는 텍스트 체인지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어댑터의 데이터가 변함을 구독할 수 있는 데이터 체인지스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러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 옵저버블을 살펴보면 리스너 클래스 생성자로 어댑터 옵저버를 넘겨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리사이클러 뷰 안에 있는 어댑터 데이터 옵저버를 활용하기 위하여 레지스터 어댑터 데이터 옵저버 메서드에 어댑터 데이터 옵저버를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네. 리스너 클래스에는 어댑터 데이터 옵저버 객체를 생성하여 온체인지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였습니다. 어댑터의 notify dataset changed 메서드를 호출하면 onChanged 메서드가 호출되고 onChanged 안에 정의된 옵저버에게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전해줍니다. 리사이클러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 옵저버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프로덕션에 적용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상담을 받은 후 상담을 평가할 수 있는 상담 평가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최대 5개 레이아웃이 있으며 어떤 상담을 진행한지에 따라 레이아웃 디스플레이도 다르고 평가 레이아웃 개수도 달라집니다. 카테고리의 반복적인 UI와 상황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 때문에 네스티드 스크롤 뷰를 사용하지 않고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겪었던 문제 중 어려웠던 것은 사용자가 필수 조건을 다 입력해야 하단의 버튼 또는 상단의 등록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해당 이슈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리사이클러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 옵저버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평가하거나 입력하거나 사진을 올릴 경우 어댑터의 데이터를 바꿔주고 해당 데이터 변함을 길게 알려줍니다. RX 바인딩의 리사이클러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 옵저버는 onChanged 메서드 오버라이드하여 옵저버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notify dataset changed 메서드를 호출할 때만 해당 옵저버에게 알림이 갑니다. notify range changed
체인지드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알림을 받고 싶으면 별도의 리사이클러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 옵저버를 커스텀하여 노티파이 렌지 체인지드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도 옵저버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레이팅 바를 이용하여 카테고리 평가를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뷰 홀더의 사용자가 별점 평가했을 경우 어댑터에 있는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하여 콜백을 선언합니다. RS 뷰의 레이팅 체인지스 메서드를 이용하여 레이팅 바 값이 변화했을 때 해당 이벤트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레이팅 체인지스 메서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 체인지스의 반환 값은 레이팅 바 레이팅 체인지 옵저버블이며 이니셜 밸류 옵저버블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리스너 메서드를 살펴보면 메인 스레드를 체크하여 메인 스레드일 경우 리스너 클래스를 생성하고 리스너 생성자의 뷰어 옵저버를 넘겨줍니다. 리스너 클래스를 이제 살펴보면 온 레이팅 바 체인지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했고 온 레이팅 체인지드 메서드에는 옵저버에게 레이팅 값을 보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홀더에 연결된 콜백 함수를 보면 카테고리 아이디와 레이팅 값을 받고 있습니다. 어댑터의 리스트 중 카테고리 아이디랑 일치한 데이터를 찾은 후 뷰에 표시될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리스트 안에 있던 데이터를 변환된 데이터로 교체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이 끝났으면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들을 호출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에디트 텍스트를 이용하여 글을 쓸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평가와 동일하게 뷰 홀더의 콜백을 선언하고 텍스트 체인지드 메서드를 이용하여 에디트 텍스트의 텍스트 변환 이벤트들을 옵저버블로 변환합니다. 디번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벤트 호출을 제어해줍니다. 에디트 텍스트의 글을 콜백으로 넘겨줍니다.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글을 콜백으로 받고 어댑터의 데이터 리스트를 조회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줄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변환된 데이터로 교체한 뒤 마지막으로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들을 호출합니다. 뷰 홀더의 콜백에는 데이터 업데이트 로직을 집어넣고 프레젠터에는 데이터 변환을 구독하여 뷰 업데이트 로직을 작성하면 됩니다. 프레젠터에 선언된 서브스크라이버 어댑터 데이터 체인지 메서드는 어댑터의 데이터 변환을 구독하는 메서드입니다. 데이터 체인지스의 리턴 값은 리사이클러비 어댑터이므로 어댑터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체크하여 필수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확인한 다음 맵 오퍼레이터로 불량 값으로 변환시켰습니다. 버튼의 활성화 업데이트는 주로 이제 false에서 true로 바뀌거나 true에서 false로 바뀔 경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distinct until changed operator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구독하는 부분에서는 하단 버튼이 상단 등록 버튼을 실시간으로 상태를 변경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뷰 홀더의 개수가 많고 로직이 복잡해도 레고를 조립하듯이 조합을 하여 개발을 한다면 테스트하기에도 용이하고 유지보수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RS 바인딩 사용법 그리고 이제 복잡한 로직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 실제 프로덕션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RS 바인딩을 이용하여 개발하면 코드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보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콜백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